18장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은 앞에서 본 그림을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740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요. 문제가 이번 실습에 iptables라는 명령을 써야 되는데 이 명령어 옵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실습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명령어에 대한 옵션 설명은 생략하고 이 명령어가 현재 어떤 기능을 한다, 이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앞에 봤던 그림, 이 그림 위주로 구현할 테니까 혹시 명령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옵션을 원하시면 맨 페이지를 사용해서 맨하고 iptables 이런 명령을 통해서 상세히 하나씩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을 구현하기 위한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옆에서 그림을 좀 갖다 놓고 할게요. 좀 이렇게 좀 치울게요. 이 정도 치우고 그림을 진행할게요. 자, 4대의 가상모신을 모두 초기화 시키세요. 그리고 부팅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초기화 시킨 다음에 부팅하세요. 저도 초기화 시킨 다음에 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버 컴퓨터부터 볼까요? 서버에다가 루트로 로그인 해야겠지, 당연히. 로그인하고 제가 iptables를 써야 되니까 그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복사해서 쓸게요. 여러분은 지금 책이 있으면 책을 참조하시고 책이 없으셔도 제가 이 명령어 친 것을 잠깐 멈춤해 놓고 따라서 치시고 이렇게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iptables 서비스라는 패키지를 깔게요. 얘랑 서버 B에도 깔아야 돼요. 그래서 서버 B에도 설치하죠. 서버 B에도 방금한 dnf-i 인스톨로 iptables의 서비스 얘도 설치를 해줄게요. 자, 두 개 다 설치를 진행시켜 놓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도 SE 리눅스를 우리가 원래 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안 꺼놨으니까 켜놨는데 걔를 좀 끄고 할게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가서 SE 리눅스를 끄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도 터미널을 열고 확대할게요. 확대고 SE 리눅스 끄는 것은 예전에 처음에 설치장 3장에서 했는데요. SU-C로 gedit 할까요? gedit etc 밑에 sysconfig 밑에 SE 리눅스 얘가 설정 파일이거든요. 자, 얘를 열어서 SE 리눅스를 꺼놓는 거는 뭐죠? 여기 타겟가 아니라 disable도 하면은 꺼진다 그랬죠? 아니, 여기입니다. 인폴싱이 아니라 disable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닫고 그리고 재부팅 한번 시켜주면 됩니다. 얘도 리부트해서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설치와 설정은 끝났고요.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 vmnet 8과 vmnet 0번을 이번에 쓰기로 했죠. 그래서 확인해 볼게요. 자,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실행해서 에딧에서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를 볼게요. 설정을 바꾸는 건 아니고 확인만 좀 해보려고요. 여기서 오른쪽 아래 체인지 세팅을 하시면 자, 이 네트워크들을 확인하려는 거죠. 얘네가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 VMnet 8을 여태까지 썼잖아요. 우리가 8을 썼는데 VMnet 8이 요거거든요. 이거에 111번가 이거 지금 호스트가 아니라 윈도우 클라이언트로 쓸게요. 윈도우 클라이언트에 자동으로 받은 거 192.168.111 얘네가 공인된 네트워크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VMnet 0번이 있는데 VMnet 0번을 누구죠? 클라이언트 서버비에 할당할 거고 이따가 서버에도 네트워크 카드 하나 더 추가해서 얘까지 세개 10점대 대역을 할당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두 가지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VMnet 1번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지금 0번과 저희는 8번을 쓸게요. 자, 취소 누르시고 얘도 프로도 필요 없으니까 닫으시고 그리고 진행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서버 B 컴퓨터에 얘를 바꿔줄게요. 얘가 VMnet 8이 아니라 0번으로. 그럼 서버 B 컴퓨터를 가상머신에서 켜놔도 관계없으니까요. 또 필요하면 재부팅 할게요. 가상머신에서 여기서 오른쪽에서 네트워크 장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팅하세요.
세팅. 보시면 네트워크 장치가 나오죠. 네트워크 현재 NAT, VMnet 얘가 8번이었거든요. 아까 얘를 우리가 이걸로 바꿔준 거죠. 위에 브리지드 얘가 VMnet 0번이에요. 그래서 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OK 하면 얘가 이제 요렇게 선이 바꿔서 꽂아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허브 가상호브에 VMnet 0번 이렇게 꽂아졌고, 그럼 얘가 이게 설치가 아직 덜 됐네요. 제가 이거 설치되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할게요. 네, 서버비에 패키지가 설치가 됐는데 제가 서버비가 조금 문제 있어서요 끄고 초기화한 다음에 다시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하다가 문제 있으면 초기화시키고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화 시켰으니까 다시 한번 바꿀게요. 얘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팅이었죠. 그래서 얘로 바꿔야죠. VMnet 0이 브리지드니까 얘로 선택해서 OK 하면 얘는 잘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IP 주소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IP 주소가 얘가 200번으로 되어 있죠. 원래 19168.111.200번인데 걔를 바꿀게요. 클리어하고 nmtui로 edit ens160 얘를 편집할게요. 보시면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들이 보이시죠? 200번이고 게이트웨이와 DNS가 역시 19168.111.2번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IP는 이걸로, 게이트웨이는 이걸로, DNS는 구글 거 쓰죠. 8888 쓸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 내려서 쭉 가서 얘는 키보드만 되죠. 그림대로 10.1.1.20번 이게 뒤가 서브넷 마스크가 24야지 252525.0 동일한 거니까 이렇게 둘게요. 두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1번으로 바꿔야죠. 1번 10.1.1.1 그리고 DNS는 구글 거 쓰기로 했죠. 8888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되어 있는 정보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되셨나요? 자, 저장을 빠질까요? 탭키 눌러서 OK로 이동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네요. OK 하고 엔터 쳐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해 볼게요. NMCLI로 커넥션 다운 ENS 160으로 다운 시켰다가 다시 업 시킬게요. 다운 업.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치를 껐다가 다시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IPADDR로 확인해 볼까요? 보면 이제 볼게요. ENS160이 우리가 10.1.1.2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핑 한번 때려 볼까요? 구글로 핑 -C3 구글.com 하면은 응답을 안 해야 맞겠죠? 왜 안 하죠? 지금 얘가 게이트웨이를 이걸로 했는데 아직 이걸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를 못 찾으니까 또는 게이트웨이가 막혀서 얘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나중에 얘만 만들면은 설정이 될 것 같아요. 자, 클라이언트도 동일한 개념으로 만들게요. 클라이언트 갈게요. 클라이언트도 역시 네트워크를 장치를 바꾸죠. 장치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팅 해서 얘도 VMnet 0번인 브리지드 얘로 바꿀게요. 바꾸고 OK 하면 얘도 여기다 랜카드를 꽂은 현상이 됐습니다. 자, 얘도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할게요. 아까랑 똑같이 할게요. 얘도 터미널로 할게요. 그냥 터미널로. 자, 슈퍼유저로 들어가서요. SU 루트 권한으로 바로 진행할게요. 아까 똑같이 NMTUI edit이었죠? edit ENS160 ENS죠? ENS. 자, 보면은 ENS160 여기 설정이 나오고요. 여기서 찾아볼까요? 우리는 IPv4죠. 탭키 눌러서요. IPv4 설정을 할게요. 자동으로 돼 있죠, 지금. 다시 Shift 탭 누르면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엔터 치면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보기를 엔터 치면 확대되죠. 이게 지금 여기서 아까는 자동이었는데 얘가 수동으로 얘가 이걸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주소도 역시 탭키로 이동해서 추가 10.1.1. 얘는 10이네요. 그리고 슬래시 24 써주겠죠. 그리고 다시 게이트웨이는 10.1.1.1이고요. DNS도 추가해서 엔터 8888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아까 똑같네요.
얘만 IP 바뀌었고 얘도 게이트웨이 그리고 DNS까지 설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탭키 계속 눌러서 OK로 갈까요? OK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탭키 계속 누르면 예, OK 왔죠? 여기서 엔터. 설정을 적용했고 똑같이 우리 뭐 했었죠? 아까 NMCLI 커넥트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얘는 그냥 제가 복사했을게요. 커넥션 다운했다가 다시 업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얘도 IP를 설정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자, EXIT 할게요. EXIT 하고 IP IF config로 확인해 볼까요? 어때요? 보면은 10.1.1.10으로 잘 설정이 된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얘도 핑하면 밖으로 당연히 안 나가겠죠? 아직 이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2대 했잖아요. 그럼 얘네끼리는 응답을 하는지 볼까요? 응답을 해야 돼요. 왜? 밖으로 못 나갈 뿐이지 현재 사설 네트워크 안에서 얘네들은 서로 응답을 해야 되니까 클리어하고 핑을 할게요. 핑 -C 3번만 하죠. 10.1.1.20한테 하니까 응답 잘하죠. 얘한테 하고 얘도 마찬가지죠. 해볼까요? 핑 -C 3번만 하죠. 10.1.1.10한테 어때요? 서로 응답은 잘 합니다. 얘네 둘끼리는 서로 네트워크가 잘 됐다. 이 사설 네트워크 구성은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서버 컴퓨터 방화벽을 설정할 차례인데 먼저 랜카드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얘는 원래 있는 애니까 그냥 두고 얘를 추가하기 위해서 서버 컴퓨터를 당연히 랜카드를 추가하려면은 컴퓨터를 꺼야겠죠. 서버를 먼저 끈 다음에 서버 얘를 셧다운 시킬게요. 그죠? 지금 바로 셧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랜카드를 추가할게요. 다시 플레이어를 하나 더 실행해서 서버 컴퓨터죠. 왼쪽에 서버 선택해서 랜카드를 추가할까요? Edit Virtual Machine. 근데 현재 얘는 네트워크 카드 NAT 요거죠. 요거 돼 있으니까 우리가 add 눌러서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어댑터죠. 피니쉬 눌러서 얘를 추가했어요. 근데 NAT로 돼 있으니까 얘는 뭐죠? 얘는 지금 추가한 거니까 얘는 VMnet 0이죠. 브리지드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누르면 랜카드를 추가로 하나는 1로 장착되어 있고 하나는 1로 되어 있는 것을 되어 있는 환경을 구성을 했어요. 부팅해야죠. 부팅하고 역시 루트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제 랜카드가 2개가 장착된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루트로 로그인한 다음에 다시 보죠. 자, 루트로 로그인 됐고요. 이제 요 장치를 우리가 설정해 줄게요.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서 네트워크 장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면은 이더넷 ENS224 연결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유선 네트워크 설정을 클릭하세요. 지금 얘는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지금 설정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GUI 화면으로 설정을 진행을 할게요. 자, 보면은 ENS160은 원래대로 잘 되어 있는 거고 224죠. 224가 지금 얘가 연결에 실패 아직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에 얘를 설정을 클릭하세요. 클릭해서 자, IPv4 클릭하세요. 아, 그 전에 신원 볼게요. 신원 보면 얘가 영문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 한글말을 영문 ENS224로 바꿔줄게요. 얘가 ENS224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터미널에서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됐네요. 다시 IPv4 클릭해서 이번에는 자동으로 IP가 아니라 이제 얘가 수동으로 눌러죠. 수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 몇 번이죠? 얘가 10.111 얘를 넣어야겠죠. 10.1.1.1 하고 넷마스크는 255 0 누르시고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자기 게이트가 자기예요. 얘도 10.1.1.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네임 서버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꺼버리세요. 네임 서버 끄고 라우팅도 끄세요. 얘가 라우팅 받을 일이 없으니까 저희가 라우팅을 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IPv4 클릭해서요. 얘도 사용하지 않기로 하세요.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지금 게이트웨이 역할만 할 수 있는
랜카드로 설정이 된 겁니다. 되셨죠? 자, 적용 누르고 닫을게요. 닫고 네트워크 장치 역시 내렸다가 다시 올릴게요. 터미널 열어서 내렸다가 아까 설정을 바꿨으니까 제가 혹시 이 명령 기억나시죠? nmcli로 네트워크를 내렸다가 다시 올려볼게요. 다시 업으로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if config으로 확인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필요 없다 그랬죠? 아까 224에 그 설정을 좀 바꿔줄게요. gedit로 gedit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다시 스크립트 여기에 우리 ifcfz ES224 있어요. 224 얘를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얘가 게이트웨이가 추가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 게이트웨이 써 있는 거 있죠. 얘랑 df 라우트 ES 얘를 두 개를 지워주세요. 이게 아까 그 설정과 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GUI로 설정해도 하는 거랑 얘랑 좀 다른 게 나왔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이 두 행을 지워주세요. 지워주고 저장 됐죠? 그리고 닫기 그리고 다시 네트워크를 장치를 다시 내렸다가 올릴게요. 224를 다시 제가 다운 아까 시켰나요? 다시 또 다운 시켰다가 다시 업 할게요. 다운 시켰다가 다시 업 이렇게 해서 설정이 잘 됐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ifconfig으로 확인해 보시면 자 vmnet 160은 원래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잘 돼 있으니까 얘가 10.1.1.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구성이 완성됐으니까 더 중요한 게 정책이라 그랬죠. 여기서 정책을 계획한 정책대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정책은 우리 간단하게 했었죠. 뭐죠? 이 사설 네트워크 얘네들이 일단 밖으로 인터넷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정책을 적용을 시켜주는 걸 할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명령어들이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명령어를 지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간단하게 명령어들을 실행하면서 어떤 기능이다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gedit로 vi나 gedit로 이 뜻이 밑에 sysctl.conf 하세요. conf 이 파일 열고요. 맨 밑에다가 한 줄만 좀 추가를 해줄게요. 이렇게 우리 교재도 있는데 교재 없으면 이 내용을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맨 1이에요. 1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하고 닫죠. 자, 그리고 설정한 내용이 방금 내용이 IP forwarding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명령을 하나 쳐줄게요. 에코 명령으로 간단하게 붙여넣기 해서 이 명령을 적용시켜줬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캣으로 확인해 보시면 1이라고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IP tables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먼저 IP tables 명령에 대한 초기화를 먼저 시킬게요. 우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초기화를 안 시켜도 되지만 혹시 필요할까봐 초기화를 좀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붙여넣기해서 기존 거 IP tables에서 폴리시, 그러니까 정책들을 다 드랍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책이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정책이죠. 그래서 4줄 정도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4줄을 교재도 잘 나와 있는데 자, IP 테이블에서 옵션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IP 테이블에서 인풋과 아웃풋이죠. IP 테이블즈 인풋이고 인풋에 대한 장치 이름을 ENS224 그러니까 요 장치를 IP 테이블즈하고 인풋인데 요 장치가 인풋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풋뿐 아니라 아웃풋도 된다 보시면 돼요. 아웃풋 ENS224 여기서 인풋 아웃풋이 되게끔 하고 forward IP 테이블의 forward까지 224 3개를 정해 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과 forward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ENS160 있죠. ENS160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IP 테이블 forward 옵션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 두 장치에는 패킷이 다 연결되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가 마스커레이드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내부 인터넷은, 그러니까 내부는 외부로 인터넷이 되게끔 하는 게 이제 마스커레이드. 요 줄이 이제 한 줄만 칠게요. 요 줄을 치면은 얘가 이제 마스커레이드를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ENS160에 대해서 마스커레이드를 허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내부 장치가 다 요로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다 마치게 됐고요. 자, 지금 한 설정 내용을 저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하는 명령어는 iptable save로 해가지고 저장을 시켜 놓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설정한 내용이 저장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방화벽 프로그램에서요, 방금 그 마스커레이딩 한 것을 여기서 허용해줘야 되거든요. firewall-config에서 자, 이 명령어들은 여기 화면에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쓰시고, 아니면 책에 그대로 써 있으니까 책을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영구적으로 해야겠죠. 영구적으로 하고, 이번에 보면 마스커레이딩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커레이딩 얘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마스커레이딩 영역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스커레이딩이 허용이 되는 거죠. 자, 옵션에서 방화벽 다시 불러오기 이렇게 됐고, 됐으면 닫으세요. 닫으면 이렇게 돼서 우리 지금까지 한 설정들이 조금 복잡한 명령을 통해서 얘네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정이 되었어요. 네트워크 카드를 내렸다 올리고 한번 확실하게 위해서 재부팅도 한번 시켜줄게요. 네트워크 카드는 지금 두 개죠. 얘랑 얘 둘 다 다운 시켰다 업 시킬게요. 네트워크 카드를 ENS224 그리고 160 둘 다 다운업을 다 시키고, 완전히 설정됐다 치고 리부팅해서 재부팅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재부팅 되면 같이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서버가 부팅되고 제가 루트로 로그인을 시켰습니다. 자, 얘가 이제 완전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확인해 볼까요?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이 되면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예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외부 밖으로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라이언트에서 볼까요? 자, 클라이언트에서 웹브라우저 띄워서요, 아무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한빛.co.kr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잘 들어가지죠? 잘 떴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접속되는 것을 확인하고, 뭐 그 외 사이트 아무데나 다 되겠죠? 특별히 안 해봐도 될 텐데 하나만 해볼까요? sbs.co.kr 방송국 같은데, 방송국 같은 사이트가 항상 이런 데를 쓰는 게요, 이런 데는 거의 죽어 있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뭐 잘 뜨게 뜨는 것 같습니다. 뭐 문제 없이 잘 접속이 됐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상태를 확인했죠? 클라이언트에서 얘를 통해서 우리 방화벽 정책이 허용된 상태로 이렇게 해서 쭉 나와서 외부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건 다 완료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추가로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로 접속을 해볼게요. 여기 서버인데, 접속할 때 IP가 얘가 접속을 하든 얘가 접속하든 이 100번 이걸로 접속하는 것으로 설정이 된댔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FTP 서버를 간단하게 깔아 볼게요. 자, 윈 클라이언트 띄워놨죠. 띄워놔서 여기서 이제 파일질러 서버라는 간단한 FTP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게요. 우리 카페 가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카페나 또는 파일질러 서버 사이트 가서 받았습니다. 바로 설치할게요. 지금 얘를 서버로 만드는 거예요. 기본값으로 설치할게요. 동의하고, 얘는 잠깐만 띄워놓으면 되는 거라서 기본값으로 다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클로즈 누르고 얘가 이제 처음에 뜰 거예요. 뜨면 비밀번호 그냥 1234 할까요? 1234 하고 커넥트 할까요? 얘를 체크할까요? 그냥 체크하고 커넥트.
이건 관계없어요. 빨간색 됐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설정을 사용자 설정만 한번 추가를 해줄까요? 메뉴에 에딧에 유저 있죠? 유저를 추가할게요. add 눌러서요. CENTOS 센토스 유저로 만들어줄까요? 오케이 하고 비밀번호 할까요? 비밀번호도 센토스 CENTOS로 할게요. 그리고 아직 오케이는 하지 말고요. 왼쪽에 쉐어 폴더 있죠? 공유 폴더 얘 선택해서 add 눌러서요. 아무 폴더나 해주세요. 저는 C 밑에 그냥 이 폴더 할게요. 아무 폴더나 해도 되니까 이 폴더고 다 그냥 FTP 허용해 주는 거니까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홈 폴더로 웹에서 접속할 때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set as home dir 눌러주시고 다 됐으면은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센토스 사용자를 만들고 여기서 공유된 폴더가 여기죠. 제가 C 밑에 얘를 했거든요. 이 폴더가 계속 할까요? 이 폴더가 지금 공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FTP 쓰는 게 아니라 접속되는 것만 보면 되니까요. 이 정도 간단하게 해놓고 21번 포트를 허용해 줄게요. 얘도 명령어로 그냥 할게요. 명령어로 파워쉘 실행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파워쉘 관리자 실행해서 21번 포트를 열어줄게요. 역시 명령어로 제가 복사해서 쓸게요. 자, 이 명령 쓰면은 21번 포트를 허용을 해주게 됐습니다. 자, 얘 IP 확인할게요. IP는 IP config 하면은 IP 확인되죠. 192.168.131번이네요, 저는. 그럼 얘가 131번이니까 제가 여기서 1로 이렇게 쭉 타고 1로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할게요. 클라이언트에서 얘죠. 여기서 지금 얘로 접속할게요. FTP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깔게요. su-c로 dnf-y install ftp를 그냥 간단하게 깔죠. 자, 얘 설치되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볼게요. 자, 설치가 됐으니까 얘가 1로 접속해 볼게요. FTP 아까 131번이었죠? 111.131 아까 센토스 사용자로 접속이 되었습니다. PWD 하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 상태예요. 이거 이대로 두세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통해서 쭉 가서 현재 1로 접속이 된 상태고요. 다시 윈 클라이언트에서 FTP 서버죠. 지금 윈 클라이언트에 가서 현재 접속되어 있는 애들을 확인해 볼게요. 애들이 아니라 컴퓨터겠죠. 클리어하고 넷스탯이요. 넷스탯 /an 옵션으로 주면은 현재 접속된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아, 글자 틀렸네요. 넷스탯이죠. /an 한번 쭉 접속된 게 보이는데 이 중에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19168.111.131번 21번 포트로 했고 얘가 좀 100번이 들어왔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0번이 율로 접속된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얘가 접속한 거는 확인을 못하고 단지 100번이 접속된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설명드렸던 얘가 밖으로 나갈 때는 이 IP를 가지고 공인된 이 IP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 이 내부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얘까지만 확인이 됐죠. 여기 이렇게 쭉 써 있죠. 100번이 접속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FTP를 쓰려는 거 아니니까요. 닫으시면 됩니다. 닫고 자, 클라이언트도 FTP 접속을 그냥 끊으시면 돼요. 바이 하고 끊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이 IP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 더 해보죠. 자, 이번에는 얘로 접속해요. 얘로 접속할 텐데 얘가 서버 B를 웹서버로 만들고요. 외부에서 이 웹서버로 접속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안에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들어오게끔 해야겠죠. 그러고 나면은 얘가 방화벽이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럼 먼저 얘를 웹서버로 만들고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자, 서버 B 가볼게요. 서버 B 가서 자, 클리어하고 얘를 웹서버로 만들까요? 간단하게 dnf로 -y httpd 얘 깔게요.
자, 설치되면 또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설치가 됐네요. 얘가 웹서버 만들어졌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방화벽 프로그램에서 웹포트 HTTP를 허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방화벽을 먼저 허용을 해줄게요. firewall-cmd죠. cmd 퍼머넌트죠. add service equal http. 하이픈이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하이픈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하이픈이 하나 더. 네, 됐죠. 그러고 나서 리로드 해야겠죠. firewall 다시 커맨드 리로드 하면은 이제 방화벽 웹포트가 여기서 열린 거예요. 여기서 웹포트가 여기서 열어준 거예요. 열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 간단하게 만들게요. cd www html 여기죠. 터치로 제가 index.html을 만들고요. VL로 나노가 있나요? 나노 없네요. VL 할게요. index.html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h1 this is linux 웹서버 이렇게 쓰면 웹서버 아무거나 간단하게 써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글자들이 보이면은 우리 요 서버로 접속된 게 확인이 되겠죠. 자, 저장하고 빠질까요? 자, 서비스 시작할까요? systemctl restart httpd 하고 enable까지 시켜주죠. enable. 자,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아주 간단하지만 웹서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일로 접속이 다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정책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방화벽에서 이번엔 어떤 정책이에요? 외부에서 웹포트 연결이 오면은 얘한테 연결해줘라. 이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역시 서버에서 해야겠죠. 서버 가서 정책을 추가해 줄게요. 자, 서버 컴퓨터에서 터미널 열고요. 제가 정책도 역시 복사해 쓸게요. 자, 복사하고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N8를 하는데요. 프리라우팅에서 프로토콜을 TCP로 하고 중요한 건 이제 160 있죠. 160이 얘죠. 얘한테 포트가 80번 요청이 옵니다. 얘한테 포트가 80번이 뭐죠? 웹포트잖아요. HTTP 요청이 얘한테 오면은 얘가 데스티네이션을 방향을 20번으로 보내라. 10.1.1.20번. 누구죠? 얘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뭐예요? 외부에서 웹서버 요청이 오면은 얘한테 오겠죠? 그럼 얘가 알아서 일로 연결해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정책을 역시 세이브 시켜야겠죠? 세이브 다시 저장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네트워크에 확실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랜 네트워크를 내렸다가 다시 얘만 내리면 되겠죠? 160 얘만 내렸다가 올릴게요. 다시 내렸다 올리면 확실하게 해서 적용이 됐습니다. 가끔 이래도 안 되는 경우 있으면 리부팅을 한번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리부팅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자, 다 됐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얘가 1로 접속하면 되겠죠? 사실 근데 1로 못하니까 얘가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접속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윈 클라이언트 외부에 있는 윈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보죠. 윈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 띄워서요. 몇 번? 100번으로 19168 110.100으로 접속하죠. 192.168.111.100번 접속하면은 어때요? 잘 떴죠?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요청했더니 방화벽 정책에 의해서 얘까지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이 전체 그림을 완전하게 계획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오랫동안 해서 조금 어려웠죠. 이번 실습이 어찌 보면 전체 실습 중에서 제일 어려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강좌를 보면서 좀 많은 명령어 나오니까 잠깐 멈춤해 놓으면서 하시거나 책을 참조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한번 요거 실습 완성했고요. 비타민 퀴즈 18-1번을 통해서 한번 추가로 하나쯤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